김주희입니다. 예. 혹시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네, 뭐 밖에 날씨 추우신데 뭐 국물류 많이 드셨나요? 네! 순댓국? 아니세요? 김치찌개. 예, 맛있겠어요. 김치찌개에는 김과 함께 계란 후라이가 빠지면 안 되죠. 예. 예,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릴 건 콜드 컨택이에요. 아마 1박 2일에 11월 달에 오셨던 분은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잘한 게 아니라 저의 방법은 이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예, 콜드 컨택. 어떠세요? 콜드 컨택 하신 분 계신가요? 네. 많이 하시죠, 요즘은. 예, 이유연 리더님은 어떠셨어요? 콜드 컨택 하시니까? 차가웠어요. 예. 그리고 또 친은지 리더님은 끄떡끄떡끄떡 하시는데 어떠셨어요? 예, 맞아요. 저는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지인만 하다가 지인의 이제 명단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하니까 저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콜드를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건 사실은 이제 우리 석세스코아 맞죠? 예, 서코 들으면서 이제 전문적으로 가서 거의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거의 생활의 지인보다는 콜드 쪽에 가까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직급이라는 골드 직급이라는 거 가면서 명단을 다 돌렸어요. 이런부터 핸드폰에 있는 거 다 돌리다 보니까 지인은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해봐야겠다 했는데 그냥 가끔씩 가는 샵들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하는 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나는 종이를 그냥 날리고 다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종이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솔직히 한 장이라도 너무 나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저의 방법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컨택을 했었을 때 가장 느낀 건 낯선 사람하고 접촉하는 거라는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확률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많이 할수록 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으니까 9명 만나서 9명 실패하는 것보다 99명 만나서 실패하는 게 어떤 확률이 더 높으세요? 99명 만나면서 실패는 더하지만 거기 어떻게 나하고 만나는 확률은 더 많겠죠. 정말 이건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한 바퀴 그 동네를 한 번만 가고 말 거라면 전 의미는 굳이 부여하지 않아요. 그건 나의 하나의 연습이에요. 내가 콜드 컨택을 하기 위한 연습으로 쓰실 수 있지만 거기에 그 사람은 사업성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거의 마음 비워두시는 게 좀 많이 저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콜드 컨택은 무한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인은 내가 아는 지인은 어떠세요? 지인 관계는 신뢰가 바탕이 돼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 사람 덜컥 사주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과 나의 신뢰를 쌓아야지만 그 신뢰가 쌓여서 제품 전달이 되고 사업자로도 오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꾸준하게 지인보다 더 꾸준하게 연락을 해야 하는 게 콜드 컨택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방법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잠깐 어디를 갔어요. 흔히 말하면 뭐 광양에 놀러 갔던가 뭐 제주도 놀러 갔던가 어디 갔을 때 잠깐 저 이거 먹어요 하고 오는 거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저는 저희 신랑의 모임이 있었어요. 강원도에서 홍천에 대명 홍천을 갔을 때요. 거기 지하에 있는 샵들 많으신 거 아시죠? 전 단 한 명도 안 오고 전 명함을 다 돌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단 한 명도 연락 온 적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한 번만 보고 말 거라. 그 사람도 알아요. 난 한 번만 보고 말 거라는 거. 하지만 내 동네에 부리면 어떠세요? 난 계속 얼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나한테 갖는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저는 동네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곳이 어딜까라는 걸 생각했어요. 저희 동네를 보면 전 운정에 살고 있거든요. 파주시 운정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운정에서 저희 집에서 한 차를 타고 5분에서 10분가량 가면 두산 위브더 제니스라는 데가 있어요. 56층의 복합상가고요. 위에는 아파트고 밑에는 상가인데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커피숍, 식당, 미용실, 네일샵부터 시작해서 옷가게, 장난감 파는 것, 아이들 키즈카페 다 있기 때문에 대부분 파주에 사는 사람, 운정에 사는 사람, 금촌에 사는 사람, 일산에 사는 사람 다 불러 모이겠구나 생각을 해서 거기를 찝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찝을 때 한 바퀴 한 번 휙 돌아요. 가면서 주는 게 아니고요. 한 바퀴 픽 돌면은 딱 보이신 게 뭐냐면 요즘 샵들은 대부분 내가 그냥 내 옷가게면 옷가게라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네트워크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대부분 애터미라고 딱 붙여놓죠. 그리고 어떻게 멜라루카라는
그 샵도 진열을 하는 걸 뭔가가 있어요. 그럼 저는 굳이 거길 가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 리크루트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품 들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우선 패스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아 여기는 안 들어가겠구나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거기를 몇 번씩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 때 사람이 제일 많은 샵이 있어요. 그 샵을 저는 집중 공략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옷가게라는 거고 그 제니스 안에서 옷 중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가장 큰 매장이었어요. 아 저기 해야겠다. 그러면서 몇 번 갔는데 사장님 자꾸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뭐지? 알바생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거기 좀 포인트를 잡았었어요. 이 사람들 제품 하나씩만 들어가도 내가 몇 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기도 거기서 이제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월요일에 가면 A라는 언니가 있고 수요일에 가면 B라는 언니가 있고 저녁에 오면 D라는 언니가 있고 사장님 메시에 있고 이거를 내가 이제 통합을 짜면 어떻게 4명하고 한꺼번에 한 가게에서 내가 친해질 수 있죠. 근데 그 한 명하고 친해지면 한 언니가 사장 언니한테든 누구 언니한테 얘기를 해요. 그 장부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그 4명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따가 사진 보시면 그 모든 분들이 저의 파트너가 됐고 소비자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유산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어떻게 해요? 옷을 사야 해요. 그럼 그 샵에 가서 옷 고르고 사올 때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들면 사먹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친해지기 시작했고 친해지면서 이제 어느 한 번은 제가 그때는 부천 홈미팅이 있었어요. 일산에 홈미팅이 있어요. 끝나고 그 샵에 갔는데 유난히 그날 쇼핑백이 이제 유산화 쇼핑백이었어요. 물어보시더라고. 유산화 하세요? 아니면 유산화 드세요? 그래서 유산화 사업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아, 저 5년 전에 호주에서 먹었었는데 이렇게 인연이 된 거예요. 사장분이랑.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사람 유산화 사업하면 잘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같이 한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더 많이 자주 갔었죠. 그리고 유산화 얘기는 그 이후에도 드세요, 뭐 하세요 얘기하진 않았어요. 저는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유산화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에 이렇게 2번씩 방문을 하지만 요일을 정해놓거나 시간을 정해놓지 않아요. 정해놓는다면 나는 너한테 뜻이 있다는 뜻일 것 같은 내 생각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무작정 가는 거예요. 일부러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나 아니면 저녁에 많이 가요. 아침에는 무조건 집에서 저는 9시 전에는 좀 나오자는 주의거든요. 나오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샵들은 좀 일찍 열어요. 그럼 거기 가요. 아니면 커피숍하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던가 그냥 사는 얘기하고 요즘 옷은 이런 게 유행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그냥 사소한 얘기를 하면 친해지긴 해요. 집에 갈 때도 저녁에 마무리하니까 가서 하다 보면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도와줄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도와주면서 근데 저는 도와주면서 보니까 알바생을 구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럼 제가 할게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의 목적은 사장님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알바를 할게요 하고 나서 카스 친구 전화번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스 친구를 바로 맺었는데 이분이 제 카스를 보면서 연락이 온 거야. 사업을 듣고 싶다고. 그럼 제가 사업을 사실은 알바를 안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바로 했다고 저 알바 못하겠어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아 어쩔 수 없군 해야겠구나 해서 저는 지금 거의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는데 거기서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뭐였냐면요. 옷가게는 어떻게 해도 잘 되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님이 와요. 그럼 그 시간만큼은 내 손님이에요. 그러면 저는 유산화를 같이 돌릴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안에 있으니까 알바생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장님이 유산화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걸 나빠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솔직히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굳이 그것까지 해야 해 라고 하지만 저는 그걸 하면서 얻은 혜택이 많기 때문에 놓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욕심이 장난으로는 얘기했어요. 내가 알바로 돈을 한번 많이 벌어올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냥 장난이고요. 하면서 많은 거를 또 얻을 수 있었고요. 제니스의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요. 동대문 아시죠? 동대문 시장 가면 어떠세요? 칸막이 나눠진 게 아니라 다 뚫려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여기도 그래요. 옆집 언니도 친해지고 이 옆집 언니면서 그 언니들 다 한 명은 사업자로 나오셨고요. 한 분은 소비자세요. 그럼 내가 이 샵만 안에 옆집도 다 친해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바를 하면서 시간을 뺏기고 노후가 되는 저에게 단점이 되는 게 저한테는 많은 장점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조건 카스 친구를 맺어요. 저희 그
제가 한중에 그 사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건 일주일에 제가 2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갈 때 막 화장하고 가거나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집에 있으면 정말 아줌마 화장 맨 얼굴에 그냥 간편하게 잠바 입고 가는데 정말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와요. 그런데 카스를 보니 이런 옷도 입고 뭔가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궁금했대요. 이 사람이 뭘 하지? 그리고 제가 딱 시기가 또 맞았던 게 뭐였냐면 제가 킨텍스에 올라가는 무대에 그거 사진 찍었던 거 그걸 보면서 정말 평범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정말 뭔가를 한다고 그게 궁금하셨대요. 그래서 정말 평평하신데 뭐 하나 봐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유사를 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사인업에 들어가면서 이제 저희 파트너가 되셨거든요. 이분이세요. 이분이 예 저의 그 옷 사장님이자 저희 파트너 분이시고요. 이분이 그 옆에 있는 가게 아메에서 9년 하셨어요. 오래 하셨죠. 이분이 딱 얘기했어요. 네트워크는 비전은 있지만 아메에는 돈 못 벌어라고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선화가 다른 점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이야기 하시면서 이분이 같이 지금 소개를 계속 해주시고 있으시고요. 이분은 바로 아까 이분 오른쪽에 있던 왼쪽에 계신 사장님 저희 소비자분이세요. 이렇게 두 분 다 알 수 있다는 게 저는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유산화의 원마운트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좀 알게 된 이유는 저 처음으로 갔던 샵이었어요. 그냥 구경하려고 이렇게 도는데 제가 이제까지 원마운트 되게 오래 갔는데 소품샵이 있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소품샵이나 하고 들어갔더니 이분께서 너무 다정하게 이야기를 찾으시고 얘기하길래 그 주저앉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바로 바디로션 2개를 사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디톡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디톡을 권해드렸더니 한번 해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바로 이 첫 만났는데 사진 찍자니까 찍어주신 분이에요. 되게 그쵸, 사교성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리고 바로 전단지 위에다 제가 놓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알바 하시는 분이세요. 그 제니에스에서. 그래서 이분은 저희 사업자로서 같이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신 분이시고요. 이렇게 한 고신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저는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승전결을 유산하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질려하시더라고요. 저희 지인도 그렇고 유산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게 많아서 저는 만나면 최대한 유산화는 거의 입을 좀 조용히 해요. 대신 자꾸 이야기할 때 아파, 영양제 먹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그냥 툭툭 내뱉는 스타일로 얘기를 해요. 이분은 저하고 이제 제가 오후 알바면 오전에 하시는 알바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유산한다는 거 알고서는 말을 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희 그때 막 초반에 쿠키 같은 거 구웠었어요. 갖다 대면 받지도 않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완전 철벽을 하셨던 분이신데 지금은 이야기도 들으시고 이분이 이제 칼슘이나 맥가는 제품을 드시긴 하세요. 하지만 유산화에 대해서 막 오진 않으세요. 근데 가끔씩 이야기하면 여행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만 제가 조금씩 어필을 하면서 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알바를 일부러 30분 일찍 가요. 4시 반에 가야 되면 전 4시에 가는 거죠. 그래서 30분 동안 도와드리면서 이분하고 계속 수다를 떨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더 친밀감을, 신뢰감을 더 쌓기 위해서 이렇게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할 때 조금 친해지면 저희 이제 마이스토리로 왜 유산화를 시작했는지 얘기를 해요. 근데 공통점이 이런 샵들은 대부분 많이 와서 얘기하시니까 다 비슷하시더라고요. 사장님하고 마이스토리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얘기 들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다들 한 번쯤은 망해보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샵들은 좋지만 저희 그 아트랑 있는 그 사장님도 한 가지가 뭐였냐면 아이랑 있을 시간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거기는 솔직히 수입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저도 맨 처음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케어하고 싶고 내가 아이를 뭐 한다고 해도 아이를 샵으로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아이와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거기서 알바를 돌린다고 해도 내가 있어야 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랑 그거 못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갈급해 하세요. 아이를 갖고 1박 2일 어디 놀러 가는 것도 계속 갈증을 느끼시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자꾸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저를 보면서 느끼시겠죠. 알바도 해요. 알바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지방 다닐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아이랑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좀 호감을 가지셨던 분이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거 계속 이거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번 물어본 적도 있어요. 옷가게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요즘 옷가게 너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일날 알바를 했었는데요. 정말 예전에 갔을 때 한 제 5, 6개월 전만 해도 그 노트에다 적잖아요. 그리고 여기 제니스는 다른 게 뭐냐면 백화점하고 같아요. 내 수입률의 30%를 줘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율이 많을수록 내가 줘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에 많이 적으세요. 적을 때 보면은 굉장히 제가 오후에 갈 때 한 페이지가 넘어갔었어요. 근데 요번에 했을 때 딱 3명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3번 왔다 가셨어요. 오후 11시부터 5시까지 있을 때 되게 그쵸. 요즘 정말 잘 안 돼요. 그게 옷가게예요. 옷가게가 뿐만 아니라 모든 가게들이 다 그렇겠죠. 그리고 공간대를 형성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일하기 할 때 우리가 뭐예요? 애기 있는 엄마들은 애기 있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되잖아요. 내가 관절 안 좋고 관절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이야기가 되고 나이 많이 있으니까 왜 이야기가 돼요? 아픈 곳이 많으니까 서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분하고도 나랑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그럼 맨 처음에 이 옷 샵을 한다는 건 뭐예요? 옷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옷 샵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의 이제 헤어라는 관심 있는 것들을 좀 친해지다 보면 뭐가 관심 있는지 알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자꾸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친해지다 보면 꼭 그 샵이 아니라 외부에서 차를 마실 수 있고 아니면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더랑 나랑 친해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맨 처음에 그 사람이 말한 원하는 이야기를 맨 처음에 툭 던져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나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도권은 내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맨 처음에 그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호응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점점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저는 대부분이 제품이 전달이 되고 사업까지 전달이 됐던 편이었어요. 그리고 강한 호기심을 위해서는 어필을 하라. 이거는 뭐였냐면 아까 옆에 가게에서 아메로 9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왜 옷가게를 하게 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맨 처음 속내용을 이야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친해지다 보면 속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폰서와 관계도 그랬고 자기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여기 있다가 내가 너무 상처받아서 더 이상 못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전화에 인간적인 거를 더 어필을 해야죠. 그런 것들로 제가 어필을 한 거예요. 그래? 너는 안 그래? 예. 저는 이래 보이지만 되게 좀 트리플 A형이에요. 되게 소심한 편이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친해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요. 그럼 그분이 제 성격으로 여기에 남아있는다는 건 그만큼 딴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필했더니 그분이 회복계라는 게 나오시고 사실은 그분이 저 하기 전에 풀무원을 하고 좀 조율을 하셨어요. 요즘에 풀무원이 좀 많이 대세이긴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풀무원은 장단점을 얘기해 줘야겠죠. 장단점은 풀무원은 방판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수입이 끊겨요. 이건 아니죠. 그런 것들 장단점을 얘기하면서 이거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차피 움직이지 못하시잖아요. 이 안으로 사람 다 모으세요. 내가 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럼 본인은 거기서 어차피 사람 모으는 건 하실 수 있으실 거고 거의 옷가게가 방앗간이에요. 대부분 와서 뒤에 들어가면 다 옷 갈아입는 데가 다 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앉아서 간식도 먹고 가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모아주시면 내가 사업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 같이 노하우를 이야기하시면서 유산을 할 수 있게 저는 많은 그런 어필을 했었고요. 그 또 하나의 방법은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홀드 컨택이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이동 중에 아니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였냐면 저는 카스를 많이 이용해요. 대부분 핸드폰으로. 우리 보면은 이렇게 뭐 좋다는 거 많이 요즘에 카스 많이 보시죠? 요즘에 뭐 빼요 뭐 아니면 뭐라고 하지? 예, 육아의 달인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댓글을 이렇게 막 쓰기 시작해. 예전에는 이거 하기 전에 그 뭐였죠? 이모티콘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요즘 전화 끝번호 한다는 거 나는 이거 살 거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 빼요 아까처럼 그런 게 올라오면 이분은 뭐예요? 어차피 내가 아니어도 다이어트 여기서 하실 거예요.
빼려고 관심 보니까 쓴 거예요. 저는 이분들한테 쪽지를 남겨요. 이렇게. 어차피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거 있는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연락하라고. 쪽지를 하면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 제품이 뭐냐고. 저는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도 많이 움직였던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좀 많이 됐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계속 이렇게 했었던 분이시고, 이번에 이명이 있으셔서 부산에 사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입고 있는 거에 우편으로도 제가 막 정보나 이런 거,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핸드폰 한계가 있으셔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하면서 전화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눴던 분 중에 하나였고요. 이분 같은 것도 이분 같은 경우는요, 타 네트워크를 하셨던 분이에요. 핸드폰 네트워크를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보면서 이렇게 쪽지를 남겼는데, 이분도 저 바로 쪽지를 남기시더라고요. 딱 보면 알겠죠. 뭔지. 서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은 너가 와라, 내가 간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분 와라, 그분 다 청중가? 충중가 사셨어요. 저걸 자꾸 굴러오래요. 저는 본사가 여기 있으시면 일로 오세요. 계속 이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나중에는 그럼 우리 만나지 말고 계속 연락만 하자 하고 연락하다 보니까 카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샵을 내셨더라고요. 그 샵이 카페인 거예요. 핸드폰 네트워크를 하셨는데 이상하다 해서 연락을 해드렸었어요. 했더니 힘드셔서 그만 접으시고 이걸 자기가 그냥 커피숍을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영양제에 대해서 좀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유니 땡땡을 하셨대요. 그거 하시면서 힘들어서 네트워크 그쪽으로 갔더니 또 그걸로 해서 그냥 그걸로 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저는 제품만이라도 드시라고 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그래도 연락은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분도 이제 직구하시는 카스에서 친구를 모아서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하고는 친구고, 저는 이렇게 샵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지인이나 어차피 지인들도 그런 거 많이 사니까 소개를 해요. 여기에 좀 저렴하게 파니까 사봐봐. 그 대신 꼭 내 이름을 박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여기 제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저희 신랑도 가입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막 아무나 가입을 막 시켜. 내 이름을 들게 한 다음에. 그러면 친해지니까 하면서 이분한테 보시고 저희 디톡이 들어가고 이분이 바로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친구가 하고 싶다고 합니다 해서 저한테 디톡을 또 했던 분이시고, 간간히 올라와요. 뭐 지혜씨나 이런 영양제가 오지만 이분은 유산화 제품을 또 드시고 계시거든요. 이러면서 이렇게 저희 소개가 계속 가고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렇게 해서 제품이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는 사업자로 어떻게 소개가 나오면 사업자로도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 저는 카스나 카톡을 이용하고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편이에요. 안부 묻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한테 연락을 드릴 때는 대부분 우리 좋은 글 있으면 그냥 복사해서 쫙 보내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그 하나하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다 써요. 여기 계시면 이제 이유영님께 아니면 너무나 그리운 누구누구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씩 글을 다 적어요. 대부분 우리 보험이나 어디서 문자가 딱 오면은 다 같이 온 문자 같은 거 아예 처음부터 보지 않잖아요. 하지만 내 이름이 딱 뜨면 뭐지 하고 한번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요일을 나눠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그냥 월요일 첫 시작이기 때문에 좋은 글 같은 거 계속 보내고요. 수요일이나 이런 날에는 제품에 관해서 날씨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한 가지씩 짤막하게 그림이나 이런 글 같은 걸 해서 하나씩 보내고 있는 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사를 나누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아이랑 같이 찍었던 분, 저희 파트너라고 하셨잖아요. 그분하고 친하게 된 계기는요. 그분이 옷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 옷가게에서 알바랑 저랑 부딪힐 때도 보면 옷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듣도 보도 무슨 옷 브랜드를 너무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런 것도 너무 잘하시고 해서 저는 지나가다가 이분이 입는 스타일 보면 대부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는 대부분 간파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지나가다 그런 비슷한 좋아할 만한 옷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그분한테 보내요. 언니가 이거 좋아할 만한 옷 같아요. 한번 어떠신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언니가 오늘 생각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 하늘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늘을 찍어서 그걸 보내요. 이런 하늘을 보니까 언니가 너무 생각났어요. 아니면 당신 생각났어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관심사들을 저는 계속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샵을 가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유쾌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막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또 노래들도 다 서정적인 것만 좋아해요. 막 조용하고 막 그런 것보다 조용한 노래들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 가끔씩 짜증낼 때 있어요.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그런데 저는 그런데 여기 갈 때 가장 좋았던 게 알바하시는 분이 부르세요. 왜 안 왔어? 너 그때 알바했던 날 아니었어? 그럼 제가 1박 2일 어디 가거나 그래서 못 갔을 텐데 정말 너 기다렸는데 안 왔더라. 문자도 올 때도 있으세요. 너 오늘 안 와? 오늘 알바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계속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가면 별 얘기 아닌데 되게 좋아해 주시고 저는 만약에 일상생활에서는 뭐 재밌는 게 있으면요. 메모하고 계속 기억을 하다가 그분 만났을 때 한 분 한 분이지만 이분 가서 그 똑같은 얘기하고 이분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럼 서로 막 웃으세요. 똑같은 얘기지만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기억할 때는 얘는 되게 즐거운 사람이야. 얘는 항상 얘를 보면 반갑고 좋아 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중에 세 분은 다 저를 되게 너는 되게 재밌어 라고 얘기해서 저 태어나서 한 번도 재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분들한테는 저는 재밌다는 이미지를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누군가가 어떤 분을 보니까 콜드 컨트롤 할 때 그 시간에 메일 가지고 그 요일에 메일 가지고 안 가면 궁금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그냥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러지 않더라도 나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잘 돼야 되고 그 사람과 신뢰를 가장 잘 쌓는 거예요. 정말 작은 건데요. 제가 미국 갔다 오면서 우리 립밤 있죠. 그거를 거기에 별거 아니지만 내가 아는 가게에 다 돌렸어요. 저 미국 갔다 왔어요 하면서 하나씩. 이거 정말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니까 꼭 바르셔야 돼요. 지나가서 쓰레기통 보면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 줄 때 그냥 띡 하나 주는 게 아니라 또 이쁘게 포장을 해서 리본 달아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가게 갈 때마다 그게 다 있어요. 봐요. 일부러 가면 언니 아직도 그거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나오고 이런 것들. 근데 관계를 계속 지속해갖고 이 사람도 뭐 주네? 나도 가면 그 사람이 뭐 하나 주고. 저는 사실은 그 아까 A사 있었다는 분한테서 정말 많이 얻은 게 A사 껌이에요. 거기 가면 항상 A사 껌이 있어요. 가면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정말 많이 씹어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도 씹다 보니까 이거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산도 똑같아요. 유산할 거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똑같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거 작은 거지만 하나씩. 요번에도 뭐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초콜릿 하나라도 그냥 주는 거예요. 난 제주도 갔다 왔어요. 또 얘기하세요. 야 너는 되게 바쁜 것 같아. 시간도 많다. 어디 또 거기 갔다 왔어? 그쵸? 그러니까 유산을 하셔야 돼요. 왜 안 하세요? 그러면 훅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하나씩 툭툭 내뱉는 거. 그것들이 그 사람한테는 깊게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앉아서 왜 유산을 해야 되는지, 왜 유산화가 좋은지 이걸 주구장창 얘기하면요. 나중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눈도 감고 귀도 감으시는데 제가 그래서 초반에 많이 놓쳤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관계도 되게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나면 또 아예 제품 사시거나 소개를 해주시거나 이런 게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갈 때도 똑같아요. 정육점에 가시던, 슈퍼를 가시던, 세탁소를 가시던 저희 파트너 리더님이 세탁소 갈 때요 5개를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루는 하나, 또 하루 하나에서 5번을 가신대요. 그럼 그분은 5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또 찾으러 갔다 오면서 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는 안 오셨지만 정육점, 저희 아파트의 정육점이 참새방앗간이에요. 모든 아줌마들이 거기를 다 들렸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했더니 그 아줌마가 말을 또 잘하세요. 그리고 가끔씩 또 오지랖이 넓으신 분 있죠. 누구네 고춧가루 하면 또 거기다 또 막 또 얘기해주고 또 누구네 감이 있다, 뭐 사과가 있던 그분 다 얘기해주시는 거예요. 저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주구장창 가서 유산을 얘기하고 막 했는데 듣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동네에서 어떻게 알게 된 분한테 유산화가 들어갔는데 그분이 아이가 좀 키가 많이 컸던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유산이발주 시장 때 프로바이오틱만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또래 비해 작고 외소했던 편인데 키가 되게 많이 살찌면서 키가 많이 크기 시작하니까 그 정육점에서 관심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이렇게 있어야 돼. 저를 소개시켰고 내가 가면서 이제 거기에 제품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줌마가 또 알아서 입을 방언을 터뜨리겠죠. 그럼 방언 터뜨릴 때 내가 가서 살짝 얘기해 주는 거야. 유산균 말즈 들어갈 때 저는 유산균 말즈 들어가면요 약간 시선백을 조금 포장해서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산균 말즈 할 때 유산균 말즈에 대한 설명서, 그 옆에 시선백의 설명서 위에 몇 개 드실 수 있게 티켓으로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같이 보내고, 그 두 개가 들어갔다. 그럼 그 다음에 세 개 또 그 두 개 갖고 가면서 프로바이오틱에 대한 설명서, 그의 프로바이오틱 샘플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씩 자꾸 넣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100점 드시기는 어떻게 해요? 편하시겠죠. 어떻게 자기가 한 번에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다 보니까 비온 가랑비에 젖는다고 하잖아요.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는,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해요. 팝콘 너무 비싸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넣다 보면은 그런 거보다 하고 또 드시면 효과 나오니까 또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내가 알기 시작하면 전화번호하고 카스친구, 전화번호 시작하면 카스친구 그 자리에서 바로 해요. 아이디 주고 서로 나누는 거, 그리고 카톡 친구하고 그러시면서 계속 이렇게 관계 연락하고, 그냥 뭐 있는 거 올려보내고 재밌는 거 있으면 올려보내시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승전결 유산하면 정말로 많은 거를 놓치실 수 있으세요. 어떤 분은 모르겠어요. 기승전결 유산화를 하셔서 많은 걸 얻으셨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해서 좀 놓쳤던 부분이 많아서 저는 우선은 제일 먼저가 신뢰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분들이 뭐라고 했죠? 폴트 컨택은 추워요. 많이 외면당해요 라고 말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참 재밌었어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유산화 사업했을 때 폴트 컨택을 했을 때는 많은 상처와 똑같이 춥고했는데 지금은 재밌어요. 사실은 가끔씩 제가 알바하러 가면 저희 신랑 애들하고 좀 같이 있어줘서 자꾸 어디가, 그런데 사실은 재밌어요. 가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데도 있고, 이야기 나누다가 또 매출이 생겨 집에 올 때 또 마음이 든든해서 오는 거예요. 주말에 내가 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알바비도 받으면서 내가 또 유산을 전달해도 또 거기에 또 포인트 점수도 올라오니까 일석이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 그러면서 제가 또 느꼈던 건 빨리 전달했어야 되는데 또 아쉬움이 남는 게, 그 또 다른 구석에 있는 매장에 그분이 유산화를 드신다는 정보를 옆에 언니가 또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먹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분도 저처럼 그냥 오는 손님이었겠죠. 그래서 전달을 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산화가 정말 빨리빨리 전파가 되더라. 전파가 되는구나라는 걸 정말 느꼈어요. 왜냐면 거기는 저희 밭이었거든요. 그 지하가 오로지 다 저희의 거기여서 좀 든든하게 입구부터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누가 보면 저 사장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더라도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정말 재밌고 여기 있는 그대로 노력 반드시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즐기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콜트 컨택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해보시지 않으셨다면 해보면서 더 친근하고 좋은 거. 사실은 저는 두 가지를 얻었던 것 같아요. 지인이 저랑 사업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지인이었고 많이 알기 때문에 좀 내가 해야 할 때 말해도 되게 조심스럽고 하긴 하지만 우선 모르는 사람은 사업해야 되니까 서로 몰라요. 알아가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호기심도 생기고, 우리 연애할 때 어때요? 남자랑 맨 처음에 알 때 보면은 호기심이가 즐겁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다음 갈 때가 또 기다려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재밌게 하시면 콜트커떡이 처음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실 것 같아서요. 많이 하셔서 많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